보겠습니다. 우리 노래 아름다움. 시의 개념. 이거 우리가 다 평상시에 다 했던 게야. 그쵸? 시의 개념도 다 잡았던 겁니다. 시의 개념. 정서와 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을 상상력하려. 자, 이게 중요하다. 함축적, 운율적 언어. 함축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 언어는 일차음이야. 그치? 사람은 사람이고 책상은 책상이고 컴퓨터는 컴퓨터야. 그쵸? 그런데 함축은 뭐냐면 이게 문학 언어의 특징인데 1차 의미가 아니라 여기다가 2차 의미를 포함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과를 준다. 과일이죠? 근데 내가 친구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사과를 줘. 그럴 때는 미안하다는 의미가 미안의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2차 의미다. 이걸 함축이라고 한다. 이게 함축이야. 알겠어요? 기존에 있는 단어 의미에다가 다른 의미를 집어넣는 것을 함축이라고 하고, 운율적 언어는 뭡니까? 이건 이제 반복시키는 거죠. 예, 우리가 시 정리할 때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문문학에 비해 압축된 형식미를 중시하며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 시적 화자의 목소리, 시의 목소리는 화자라고 얘기를 했고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시적 의미 이게 1차 의미가 되는 거고, 함축적 의미 이게 문학 언어 2차 의미가 된다. 이 개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시의 구성 요소, 음악적 요소, 의미적 요소. 음악은 뭐 운율이죠. 의미는 뭐 주제가 되는 거고, 회화는 이게 심상이야.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공감각, 정선. 이거는 화자의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고, 왜 그런 건 찾고, 표현기법 찾고, 그 다음에 심상,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의 표현기법. 자, 비유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A라는 원관념을 B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법이 되겠고, 먼저 지급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이렇게 조사를 붙여서 연결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이 지급법이다. 은유법은 없죠. 연결어가 없어. 그래서 A는 B다. 이런 형태로 비유하는 게 은유법이고, 의인은 사람처럼 대하는 건데, 이 사람처럼 대하는 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돈어법 쓰는 경우 누구누구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체를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 뭐 코스모스가 손을 흔든다. 그 다음에 감정을 빗대는 경우, 코스모스가 웃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또 환류도 있죠. 환류는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산이 다가선다. 지구가 숨쉰다. 이런 것들이 환류법에 해당이 된다. 자, 대유.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쵸?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몸 전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머리, 발, 이렇게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질문. 없어요? 요건 설명이 조금 이상해. 뭐 이것도 맞는 거긴 한데, 이건 좀 너무 포괄적인 대유법의 뜻이고, 대유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일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 이게 대유다. 자, 상징 세 가지가 있죠. 개인적 상징, 이거는 그 시 작품 안에서 나타난 상징, 그 시인이 만들어낸 거. 관습적 상징, 옛날부터 쓰다 보니까 굳어진 의미,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 자,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부터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태양 하면은 뭐 이성, 뭐 밝음, 광명, 뭐 이런 의미로 있겠고, 달 하면은 뭐 감성, 뭐 어둠, 차가움,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형적 상징이다. 서양 놈이건 동양 놈이건 다 이렇게 느낀다. 질문. 괜찮아? 말을 안 해. 예. 말을. 예. 자, 반어법. 반어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였죠. 그치? 상황에 반대. 엄마가 뭐 음식을 해줬어요. 맛있지? 맛 없는데 네 해야 돼. 그죠? 가정의 평화와 나의 용돈을 위해서 네 맛있어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반어법이다. 자, 역설은 뭡니까? 역설은 문장의 논리 모순을 이용한다. 즉 거꾸로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긍정하고 부정문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부정하고 긍정문을 같이 쓰는 경우, 이런 게 역설법이죠.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래.
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부정적인 요소인데 이게 축복이래. 이런 게 역설법이다. 그리고 니들이 자주 쓰는 표현, 아유 우프다, 야 웃긴데 슬퍼, 우프다, 이런 것들도 역설법에 해당이 된다. 이게 모순이야, 모순. 원래 긍정으로 시작하면 긍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끝나는 게 우리 문장 쓰는 방식인데, 역설은 부정과 긍정을 한 문장, 한 표현 안에 같이 쓴다. 감정이 이거 알고 있죠? 화자의 감정을 옮겨서 집어넣는 것.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을 생각해야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나 이외의 모든 게 다 객관적이고, 내가 쓰고 있는 뭐 볼펜, 뭐 옷, 가방, 뭐 스마트폰, 또 엄마 아빠까지 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문학작품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자, 정서를 심화시키는 대상들이 있어. 정서를 심화시키는 사물들이 있다.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 중에서 감정을 집어넣는 표현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다. 새소리가 슬프다. 내가 슬프니까 새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거야. 알겠죠? 네, 이런 게 감정이입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의 이미지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빠졌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빠졌죠. 미각적 심상. 미각은 맛이죠, 맛. 그렇지? 뭐 달콤하다, 뭐 씁쓸하다, 이런 게 있는데, 자,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감각의 전이. 요런 게 사실은 니들이 헷갈리는 거야.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돼요. 결합이라기보다는 이게 감각의 전이. 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은, 뭐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하다. 이렇게 쓰면 파랗다 이건 시각이고, 시원하다 이건 촉각이잖아, 그치? 이거 다양한 감각이거든. 감각 2개 이상 나열해버리면 그냥 다양한 감각이야. 이해되니? 이해되죠? 근데 이거 공감각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그냥 시각하고 촉각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다양한 2 이상의 감각이 결합했다만 갖고는 공감각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전이는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인데 푸른은 시각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전이 되는 거야. 이게 공감각이다. 질문 없습니까? 자, 또 달려. 목요일 시간 안 되는 사람. 8시. 목요일 8시. 왜? 학원 있어? 수요일 7시. 안 돼? 가만히 있어보자. 니들 시간. 월요일 10시 보강.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송순의 면왕정가 있는데, 이게 고전시가거든. 이게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선도의 만흥이 있다. 가나의 표현상 특징, 보기를 참고. 이거 그냥 먼저 뜻풀이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면왕정가는 뭐냐면, 면왕정이는 정자 이름이고, 이 송순이 이 충남 담양이 자기 고향이거든. 여기다가 집 근처에다가 정자 지어놓고 그다가 노래를 붙였어. 그래서 좋다. 이게 면왕정가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갈래는 가사야, 가사. 조선시대에 있었던 가사 문학이고요. 예. 형식은 3사 또는 4사초 음수율의 사음보율 연속체야. 사음보율 연속체.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우리말로 쓴다. 우리말 표현이다. 물론 한자가 많아. 양반들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으로 쓰고, 작자층은 주로 양반들이 쓰고요. 내용은 뭐가 있냐면, 뭐 충성, 그 다음에 뭐 유배가사, 귀한 가사 쓰는 거 유배가사도 있고, 기행가사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관동, 그러니까 정철의 관동 별거 별거거든. 그거 보면 욕 나올 겁니다. 예, 이거 시험범이야. 그거
비행가사,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자연예찬, 자연풍류, 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작품은 자연풍류야, 자연풍류. 자연풍류인데 충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세국어 살짝 들어가 있어. 중세국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아래야. 여러분들 인기. 점 찍는 것을 아래야라고 그런다. 아래야. 왜 아래야라고 하느냐? 가를 쓸 때 이렇게 써. 저 초속 밑에 점 찍어. 이걸 우리가 가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어두자원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옷 디귿이 있다. 그러면 뒤에 거를, 된소리로 읽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하면 얘네 그냥 따야 따. 이렇게 읽으면 된다. 자, 한번 보자. 면항정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자, 이때 인간은 뭐냐면 속세가 됩니다. 속세.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결을 없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여기 대꾸법이지. 홍시문제 콩나고 파시문제 파단다.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 번 더 쳐주는 게 대꾸법입니다.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역시 대꾸. 밤을한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낳고. 역시 대꾸법. 그 대꾸법이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운율 형성에 좋은, 간단하게 운율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꾸법 많이 나옵니다.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낳고. 시비는 누가 다듬며. 자, 시비. 자, 자주 나오는 이제 용어들 여러분들 정리해줘야 돼, 고전시가에서. 시비는 살인문이고, 살인문은 옛날에 그 초가지에 울타리 치죠? 울타리 치고 문 만들지, 그치?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한 그 쌀이나무로, 그죠? 그걸 살인문. 시비라고 그래. 시비는 누가 다듬며. 진 꽃은 누가 쓸려뇨. 여기 서리법 돌아갔죠? 바빠서 쓸 사람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역시 대꾸법. 중략되어 있고, 그래서 요렇게 보면 바빠. 바쁨. 왜 바빠요? 구경하느라고.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 이런 얘기다. 알겠어요? 질문하시게. 괜찮아? 그래서 노트 정리 잘 해야 돼. 정리 잘 하시고. 아, 그리고 오늘 남아서 공부할 사람 누구지? 예, 오늘 테스트 있다. 예. 모의고사 80분 시간 재놓고 푸는 거야. 참고로 저쪽 친구들 1등은 90점 나왔어. 꼴찌는 42점. 이 새끼는 내가 죽여야지. 딱 보니까 중간에 잤어. 예? 무대보다 잤어, 이씨. 예. 니들 얼마나 나올까? 자, 보겠습니다.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이라 시를 써냐. 아침이 바쁜데 나조는 저녁입니다. 저녁이라 시를 써냐. 이 서리법이죠? 안 싫다 이거야. 예, 아침도 바쁘고 저녁 때도 다 바쁘고.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 소냐. 역시 서리법이죠? 벗은 친구지.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타며 악기를 켜며. 그 때리는 거는 타악기고 켜는 것은 현악기가 되겠지, 그치? 이하며 소리 지르며 노래하며. 네. 온가지 소리로 취한 흥을 배하커니. 배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그거야. 근심이라 있으며 시림이라 붙었을까. 서리법이죠? 예, 아주 즐겁게 놀고 있어.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누우락 앉으락 구부락 젖혀라.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굽었다가 젖혔다가. 젖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예. 젖혔다가. 자, 이게 뭐예요? 춤추는 거야. 예, 굉장히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제 춤추고 아주 그냥 아주 난리 부러치고 있습니다. 을푸락 파라마락. 읊었다가 파람 휘파람 불었다가 노래로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이제 여유죠, 여유. 유유자적이네, 유유자적. 하늘 땅 세상이 넓고 넓고 해와 달도 한가하다. 희왕을 모르려니 이쪽이야. 그러구나. 희왕, 복희 황제. 이게 이제 중국 고사에서 나왔고 온 건데, 중국 고대에 5명의 황제들이 있어요. 그때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왕을 모르거니 이때가 그것이로다. 그것이로다.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그것이로다. 자, 여기는 또 대꾸 이루고 있지, 그치? 윗줄하고 아랫줄 대꾸법. 그러니까 지금 태평성대 누리고 있고 내가 신선 같다 이런 얘기다.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자, 그럼 강산풍월 이거 자연이죠? 강과 산과 바람과 달, 이런 게 또 이런 게 대유법이야, 대유법. 예. 그러니까 얘네가 자연을 나타낸다.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이건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있어요. 누각 이름이야.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살아온다. 호탕 정회야 이에서 덜 서냐. 호탕한 정회. 호탕하다는 것은 마음이 크게 막 크게 넓어지는 그런 마음. 여기서 이에서 여기서 더할 소냐. 여기 서리법이죠. 그 누가 더 호탕해? 나. 이태백보다 내가 더 호탕하다는 얘기야. 이 몸이 이렇군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군주는 임금이죠. 은혜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그래. 강호가도. 강호 자연을 노래해요. 그런데 여기에 임금님 땡큐 임금님 사랑해요 하면은 강호가도. 자, 전체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길어. 더 긴데 짤막하게 나온 거야. 인간을 떠나도 내 몸이 여유가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낫고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진꽃은 누가 쓸려뇨. 아침이 바쁜데 저녁이라 실을 쏘냐. 술이 익었거니 친구가 없을까. 부르며 타며 켜며 노래하며 온가지 소리로 취형을 배웠거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을까.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었다가 젖혔다가 읊었다가 휘파람했다가 노래로 노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복희 황제를 모르느니 이때가 그것이다. 신선이 어떠한지 이 몸이 그것이다.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로상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호탕정예가 여기서 더할 것인가. 이 몸이 이렇음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질문. 괜찮니? 자, 그럼 관련 문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해. 가의 기억 미미디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가가 41세 되던 해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인 전남 담양에 내려가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였다. 이 작품은 그때 지어진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풍류를 즐기는 작가의 생활성을 담고 있으며 작품의 결사 부분에서는 작가의 호연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이태백하고 비교했지? 자연 친화적인 태도에 유교적인 충사상과 결합하여, 그죠? 맨 끝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군주의 은혜다. 충사상을 결합하여 강호가도의 전형을 확립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자연 풍요 이야기하면서 임금님 생각하는 거를 강호가도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 1번. 기억은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인 전남 담양으로 내려온 것을 의미하겠군. 기억이 인간을 떠나도 맞네. 니은 보고 들어가자. 아침이 나쁘거니 낮이나 저녁이나 실을 쏘냐. 2번. 니은에는 면왕정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만족감 받고. 디귿. 작가가 자연에 있으면서도 속세일 때문에 근심. 왠지 얘는 아닐 것 같아. 디귿. 누웠다가 앉았다. 제가 이거 춤추는 거였죠, 그쵸?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아니다. 3번이 틀렸다. 자, 이번에는 윤손도의 만흥입니다. 만은 가득. 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주유소 가서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만땅 만. 그 만이야, 그 만. 가득이라는 의미야. 흥은 흥. 흥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죠. 자, 형태를 보니까 이 갈래는 얘 갈래는 연시조네.
연시조는 시조를 계속해서 평시조를 계속해서 쓰는 것을 연시조라고 한다. 자, 그러면 형식은 어때요? 형식 3, 4 또는 4, 4초 음수율이지, 그치? 그리고 4음보 율격이고 그 다음에 초장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거죠. 3장 6구 45자 내외 각수가 이렇게 해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내용은 자연친화 풍류를 나타내고 있다. 특징 자연물과 속세의 대비. 자, 보겠습니다. 원래 윤선도는요 프로 유벨러야. 거의 한 38년을 유벨을 가.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저씨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집이 겁나게 부자야. 그래서 한번 유배 가잖아. 유배 간 지역을 자기가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조경을 다 바꿔버려. 그래서 진짜 산을 깎아서 호수 만들고 정원 만들고 약간 언덕 만들고 막 이래. 어쩔 수 없잖아요. 30 몇 년 동안 유배 가는데 할 일이 없잖아. 돈은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주변 풍경을 바꿔. 굉장히 유명한 데가 보길도가 유명하고요. 보길도는 지금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게 예뻐 거기. 예. 봄하고 가을에 가면 완전 환상적입니다. 어쨌든 38년 동안 유배가 야 어떻게 가냐 그거를. 예? 그것도 섬에 막 아우. 자, 보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과 물 사이란 얘기죠. 그치? 예,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띠집.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야. 초가집이다. 초가집.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만 어리고 혐의 뜻에는 혐 시골 촌놈이라는 뜻이야. 이때 어리고는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라 어리석고 시골 촌놈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해됐음? 자, 그래서 여기 대비되는 게 누가 있어요? 남들하고 나하고 대비되고 있지. 그래서 이 남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자연적 가치를 추구한다. 자, 그래서 일수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안분지족. 이 말 기억해야 돼. 안분지족. 자기 분수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자연친화. 자연 속에서 산다. 이런 얘기죠. 예. 질문. 괜찮니? 여러분들 복수 꼭 해야 됩니다. 복수 많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자, 그래서 초장과 중장에서의 행위는 어떤 소박한 행위죠.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자연을 즐깁니다. 자연 즐김.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남은 여남은 일. 그 밖의 일. 그럼 여기서 일은 뭐가 될까? 어떤 게 세속적인 일이 될 거야. 세속적인. 불할 줄이 있으라. 부러워할 줄이 있으라. 불알 아니야. 부러워할 줄이 있을까? 서리법이죠? 없다는 얘기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초장하고 중장의 행위하고 여기 일하고 대비되고 있죠. 역시 자연친화의 모습, 자연친화와 어떤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검소한 모습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리할까. 서리법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님보다 산이 더 좋다는 얘기야. 그치? 내가 그리워하는 님보다 산이 더 좋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해도. 자, 의인아 들어갔고 의인법 못내 좋아하노라. 뭐가 좋아요? 산이 좋다. 그래서 역시 자연 친화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질문.
조심할 거는 여기서는 대비되는 게 없어. 님과 산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님도 그리워해. 그런데 산이 더 좋아. 알겠죠? 여긴 대비가 아니다. 우진아 질문 없니? 예.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절제하는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 그랬나? 이거는 지금 자연치나 풍류 즐기고 있잖아. 그치? 감정을 절제는 무슨?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어조. 자, 영탄은 뭡니까? 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심 태도 강조한다. 자, 서리법. 나의 서리법 있었습니까? 있네. 그러면 가의 서리법 있나? 있네. 그쵸?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 3번이네요. 4번. 가나는 모두 동일한 어구를 반복해. 동일한 어구 있었고 대꾸법 있었잖아.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표정. 요거는 대꾸법이 어디 있었나? 대꾸법. 나에는 대꾸법이 없네. 대꾸법은 가에 있었다. 가에. 예, 나는 없고. 5번. 가나는 모두 두 대사의 색채 이미지. 이거 없습니다. 색채 이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었죠. 자, 문제 3번. 보기 1은 나에 대한 평론의 일부다. 보기 1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작가는 벼슬을 하면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번의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다. 작가에게 속세는 좌절의 공간. 그러니까 이제 속세가 싫은 거지. 그 때문에 작품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자, 지난 삶을 돌아보면 현실 부조리에 대해 비판함. 이거 없죠, 내용이. 세간의 평에 신경 쓰지 않고 자연의 은가. 이거 있었지?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만 어리고 혀함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너라. 그 부분이 있었어. 말이 없는 자연이 그리운 인보다 더 정답다. 그렇죠? 산 좋아하는 거.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다고 생각하죠? 속세와 자연의 차이점에 주목해. 속세의 부정적 특성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 네, 4번. 요런 거 잘해야 되고. 니들 중에 송도가 하는 친구 송도가 없어? 송도가 요런 문제 잘 나오거든. 있는 대로 고르셔. 이렇게 나와. 근데 답이 없을 수도 있어. 답이 0. 그러니까 1번 0개, 뭐 2번에 1, 뭐 이렇게 그렇게 문제 낸다? 또 다 답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문제를 그따구로 냈냐?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자, 요 작품, 이 제목은 뭐냐면 주소야, 주소. 그래서 이 작품은 편집글 형태로 쓰고 있다. 자, 문제 먼저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설서라고 얘기했지? 문학작품 볼 때는 해설서 먼저 보는 거야. 아까는 이제 고전 작품이다 보니까 좀 미리 작품 봤고요. 자,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데 성찰한다는 얘기죠.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로 인해 회한과 절망으로 추락하는 심리를 드러내다가, 회한은 뭐냐면 후회. 한은 한이지 뭐. 그치? 후회하면서 한이 되는 거야. 그거를 회한이라고 한다. 어느 순간 스스로의 삶에 작용하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을 깨달으면서 겸허하게 운명을 긍정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 불가항력, 할 수가 없어요. 저항, 력, 힘.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불가항력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하강 구조가 지속되다가 상승 구조로 시상이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됐을 때, 자, 시상 전환이란 말 나오고 있죠, 그치? 그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V자가 됐네.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보겠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자, 우리가 시를 볼 때 정서를 찾자, 왜 그런가 찾자, 표현기법 찾자, 그리고 심상정리, 그치?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구나 하면은 요거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이 틀에 맞춰서 분석을 해야 돼. 알았어, 우진아? 안 하면 너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야. 진짜로. 이제 고등학교는 인생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진짜로. 이해되니? 자, 내신 시험을 총 몇 번을 보냐면, 하나, 둘, 셋, 넷.
예, 1학년 4번, 2학년 4번, 8번,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들어가니까 총 10번 보는 거, 내신을. 그거 갖다가 니들 인생이 결정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결정이 된다니까? 왜냐면 이게 대학 입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치? 내가 학교를 어디 가냐에 따라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달라지는 거야. 니들 여자친구가 달라지는 거야. 안 그래? 그죠? 여자친구도 달라지고, 뭐, 선후배 관계도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예. 물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압박이 되지만, 근데 이게 현실인데. 그치? 예. 그래서 항상 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야, 너희들 뭐 그냥 학창생활 즐겁게 보내고, 뭐, 남해안 가서, 뭐, 소주 마실 거면은 대충 해도 돼. 그치? 저 목포대학교 가면 돼. 거기 원서만 내도 다 받아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뭔가 좀, 좀 많은 사람들 좀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해서, 뭐, 서울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 홍대, 신촌 이쪽으로 가야지. 안 그래?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홍대 거리랑 똑같은 거리 만들었던데? 어? 이 새끼들은 웃긴 놈들이에요. 맨날 한국 막 욕하고 그러면서 한국 다 따라하고 다 짝퉁 만들어내고. 예? 예. 그렇게 홍대 가고 싶었나 봐. 홍대 거리를 똑같이 만들었어. 참. 어쨌든 간에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선택이 오는 거야. 알겠니, 우진아? 시험 볼 때 자야 돼, 말아야 돼? 잘 거라고? 어? 야,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잖아. 어? 너무 아깝지 않니? 뭐 하루 종일 10시간씩 잠자고 그러면 안 아까워? 난 아까운데 자. 아깝지만 자야죠. 피곤한데. 자, 보자. 어느 사이 나는, 자, 표면적 화자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 어느 사이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자, 보통 현대시 볼 때는 이렇게 문장 단위를 끊어가면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럼 지원아, 여기 표현법 다 찾아봐. 뭐뭐 있어? 정보를 이렇게 찾는 거야, 정보. 반복되는 거랑 반복되죠.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반복되죠. 예. 또 잘 모르겠음? 네, 하나씩 찾자. 하나씩. 성훈아, 뭐 있어? 잘 모르겠음? 찾아야지. 여기 쓸쓸하다 정서 나와 있잖아. 직접 정서. 그쵸? 쓸쓸해. 그리고 바람 쐬인. 이거 시적 허용이잖아. 그치? 시적 허용이 뭐예요? 문법대로 안 써도 된다는 점. 그럼 이 사람 왜 쓸쓸해? 이유가 있잖아. 아내도 없고 살던 집도 없어지고 부모며 동생 멀리 떨어져서 거리 끝에 헤맸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을 때 화자의 처지가 지금 드러나 있네. 그지? 이렇게 찾는 거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나와 있는 표현대로 정리만 해주면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있거든. 지금 이 사람 화자의 처지가 어떤 처지야? 쓸쓸한 처지야. 그쵸? 그런데 바람이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온다. 예. 그러면 정서가 심화되겠죠. 이렇게 주변 환경이 이 사람을 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이게 아마 지푸라기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자, 주인 붙이다라는 것은 방을 빌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월세, 사글세.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끊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까지 이렇게 내용은 화자의 처지와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 주소에 주소.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구탄 방에서 누구타다 이게 눅눅하다야 눅눅하다. 습기 쩔어. 예.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게 뭔데? 자기 혼자도 감당이 안 되죠?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 자, 우리가 박스를 보고 왔잖아. 이 사람 막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고 나와 있었어. 지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왜? 심심하니까.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특징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쉼표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 쉼표를. 그치? 그러면서 문장을 계속 이어주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잦은 쉼표를 쓰면서 문장을 계속 길게 쓰고 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계속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반추한다고 그러지? 반추동물 있잖아, 반추동물. 그쵸? 우진아, 반추동물이 뭐야? 예이씨. 지원아, 뭐야? 반추동물. 성훈아. 뭐? 이야, 이 중3이, 대한민국 중3이 반추동물이 뭔지도 몰라. 니들이 좋아하는 소곱창 먹잖아. 양곱창, 양대창, 막창. 사람은 위가 하나, 소는 위가 4개. 알겠어요? 위가 2개 이상 있는 동물들을 반추동물을 하고, 반추는 뭐냐면,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여기에 있는 넣어놓던 걸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어. 그러니까 소들이 갑자기 있다가, 결국 씹는다고. 그걸 반추한다고 그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한테 쓰는 경우에는 반추는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려서 생각하는 것, 이걸 또 반추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소처럼 이게 주기보 들어갔잖아. 이제 알겠지? 이제 반추동물이 뭔지. 예. 니들 그런 생각 안 해봤니? 소곱창 왜 이렇게 많아? 곱창전골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위가 4개니까 되는가 그게. 안 그러면은 소곱창 가격 4배로 뛰겠지. 그러니까 반추동물 있는 게 소, 염소 요런 애들, 풀 뜯어먹는 애들, 그치? 그런 애들이 위가 2개 이상 있습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계속해서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성찰하잖아, 성찰.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 여기 보니까 유사동사구조 반복하고 있죠. 유사동사구조 반복. 비슷한 문장 형식 반복하고 있다. 가슴이 꽉 메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여, 눈물, 또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그럼 지원아, 여기 화자의 정서는 뭘까? 좌절. 자, 죽을 수밖에 없대. 절망. 안 그래? 네. 지원이도 죽고 싶을 때 있어? 아직은 없죠? 네 인생 생길 거야. 진짜로.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우진이도 아직 죽고 싶은 생각 없었지? 이겨내는 거 있었어? 죽고 싶을 때 있어? 없죠, 아직은. 아직은 없어, 아직은. 이제 생겨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다, 죽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군대 가서. 어느 이상한 고참 만났을 때, 그 새끼가 자꾸 나 갈굴 때,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죽을까? 진짜 그런 생각 많이 생각. 견뎌! 이겨내! 예, 시간이 지나면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 우스갯거리, 추억이 되는 거야, 추억이. 예. 다시 군대 가라면 안 가. 끔찍해. 그렇게 처맞을 수가 없는데. 근데 나도 보니까 나중에 내가 병장 되고 짬 되고 내가 애들 때리고 있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흐름이야. 안 그러면 군기가 빠지는데. 그쵸? 근데 많이는 안 때렸어. 진짜 크게 빠꾸 내는, 아직도 기억난다. 예. 크게 빵꾸 낸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좀 때렸어요. 근데 애들 보는 앞에 때려야 돼. 그래 다른 애들이 일을 안 건드려. 그러니까 본보기로 때려줘야 돼요.
얘가 무슨 빵꾸를 했냐면 걔 당직 근무인데 잤어. 또 얘가 새벽 당직이야. 4시부터 6시 근무거든. 잤어. 얘가 할 일이 뭐냐면 취사반을 깨워야 돼. 취사반 애들 못 일어났어. 전 부대가 아침밥 못 먹었어요. 부대장도 아침밥 못 먹었어. 엄청 큰일이지 이거, 그죠? 엄청 큰일이야. 그거 어쩔 수 없어. 혼내야 돼. 응? 혼내야 돼. 그 소대 전체 소대 내가 거의 왕고여서 전체 소대가 뭐야? 1소대, 2소대, 3소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얘 때렸어. 어쩔 수 없어요. 때려야 돼. 안 그러면 얘 영창 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해야 돼요. 예, 폭력을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 생각해봐. 당직 근무인데 자가지고, 예? 취사반 애들, 예? 아침밥도 못하고, 전 부대원들 아침밥 못 먹고, 부대장도 아침밥 못 먹고, 직원들도 아침밥 못 먹고, 그때 아주 고참들 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부대장한테. 예. 어쩔 수 없어. 혼내야 됩니다. 그때 생각나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추억거리가 됩니다. 안주거리가 되는 거야. 이겨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느끼는 것이었다. 좌절과 절망에 빠졌지, 그치?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우리가 아까 봤어. 뭘 봤습니까? 시상 전환되는 부분 봤죠? 그러나부터 시상 전환.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고개를 들죠? 문창을 바라보죠? 높은 천정을 쳐다보죠? 이게 다 뭐야? 상승 이미지지, 상승 이미지. 겁나 하강하다가 이제 상승합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야? 운명을 깨닫는 거야, 운명. 이것들보다, 자, 이것들이 뭐예요? 내 뜻이며 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이게 바로 뭔데? 운명. 고래와 기민의 운매다. 그죠? 이 한국인의 운명, 한국 국비리, 중비리 운명. 방학인데, 주말인데, 학원에 나와서, 안 그래, 지원아?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뭐 딴짓거리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거든.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이거 못 견디고 이제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죠. 나중에 후회해 진짜. 그래서 뭐 학교도 관두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 니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학년에 1학년 때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관둬요. 학교를. 그러면서 니들 내신 떨어진다. 전체 인원이 줄어드니까 내신 등급 떨어지지, 당연히.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어서 학교를 관두면 괜찮은데, 없어,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다 들어놓고 그냥 폰이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런 애들이 나중에 한 23, 24, 요때 다시 공부한다? 후회하면서. 진짜로. 진짜 열에 7, 8명은 엄청 후회를 해요. 왜냐면 자기 인생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예를 들어 대학을 갖다 치자. 대학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뭐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해외를 가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대학입니다. 그게 뭐 수도권 대학이든 뭐 지방 대학이든 간에 뭐 지방 대학도 프로그램 잘 짠 대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거를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자기 인생을 펼쳐 나갈 때 이게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후회해요. 나중에 이제 뭐 25, 6 됐을 때 본격적으로 뭔가 직장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선택권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흔히 이제 대학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통과 의뢰죠. 통과 과정이고 통과 의뢰인데 그거를 꾸준히 가야 되겠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번엔 송미인 곡이고,
자,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1편이 있어. 3위인곡. 3위인곡이 있고 이게 속편입니다. 속편. 이때 미인은 누구냐면 아름다운 사람인 뜻인데 님이 되겠고 임금을 뜻한다. 임금을. 자, 제재 분석 먼저 볼까요? 제재 분석 어디 있어? 정철이 전남 창평에 은거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사용하여 노래한 연군 가사. 연구, 임금님 사랑하는 가사.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 자, 그래서 갈래 가사, 연군 가사가 되겠고요. 형식, 가사의 형식은 3사 또는 4사조 음수율의 사음보율이다. 사음보율 연속체 계속해서 써나가는 거고. 뭐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 그치? 뭐 자연예차, 뭐 유배가사, 기행가사, 뭐 임금예차, 뭐 충효, 그리고 자연풍류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가사 중에서 가장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 저 각시 본듯도 한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상 하늘이죠. 백옥경은 뭐냐면 옥황상제 궁전입니다. 옥황상제 궁전을 백옥경이라고 그래.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갑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뭐 갑질할 때 갑이 아니고 그냥 갑을병정 순서야. 순서. 갑녀 을려. 우와 너로구나. 자, 여기서부터 을려죠. 여기 이제 주된 화자는 을려야. 을려가 자기 썰을 푸는 거야. 아 너로구나. 내 사설 내 이야기 들어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모는 괴다 사랑하다 사랑함즉 하지만은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는데 이래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좀 건방지겠다는 얘기죠.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자, 내 몸에 지은 산같이 쌓였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윗부분에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던 거. 예. 너무 좀 아나무인 좀 오만방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탓하랴. 자, 여기 서리법 들어갔죠? 서리와 대구 동시에 쓰고 있다. 그치?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다인데 이거는 조물주는 신, 운명이다 이런 얘기죠. 운명이로다.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서사 부분에서는 이제 갑녀가 너 여기 웬일이야? 너 그 백옥경 어디 두고 누구 너 지금 어디가? 이런 얘기였고 을료가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한 상황, 그치? 이별한 상황을 얘기를 했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녀가 위로를 해줘요. 갑녀의 위로. 글난 생각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 원래 사람이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면은 더 풀어냅니다. 감정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을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한다.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춘한고열, 봄추위,
봄 추위와 고열 괴로운 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가을 해 겨울 하늘은 류라셔 누가 모시는가.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죽조반, 이 조반은 뭐냐면 보통 양반들이 한 5시쯤 일어나거든. 그리고 죽함삽을 마셔요. 그걸 죽조반이라고 그래. 조석 아침, 석 저녁, 매 밥. 자, 임금의 밥을 매라고 한다. 임금 밥을.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 드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가 어찌 주무시는가. 자, 그래서 요렇게 님에 대한 걱정, 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없니? 그래서 본사의 앞부분에서는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도려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날 있었던 일을 썰을 풀어. 님다의 소식을 아무르나 알자 하니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자, 이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이 되겠죠. 그쵸? 님 소식 갖고 오는 사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산에 갔어요.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산에 올라가서 님 계신 데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안 보이죠. 자, 그러면 구름과 안개는 방해물. 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1월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라. 자, 그래서 1월은 임을 나타내고 천리는 먼 곳이니까 여기는 임 계신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리법소 쓰였고 윗줄 아랫줄은 역시 됐고 산천이 어둡거니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가까운 것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까. 자, 그래서 산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백길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덩 어떻게 된 것인가. 자, 그래서 이때 바람과 물결도 역시 뭐다? 방해물이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빈배. 자, 객관적 상관물. 내 마음이 허해요. 그쵸? 님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빈 배에 시선이 꽂힌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이제 어떻게 돼? 내 집에 돌아와야지 뭐. 모첨 참자리에 밤중만 돌아요. 모첨, 모는 풀모자야. 풀모자. 첨은 첨하고. 그래서 초가집 첨하. 초가집 첨하 찬 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반벽 벽 가운데 청등 밝은 등.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자, 집에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치? 이게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얘도 객관적 상관문이다. 화자가 이제 외롭고 쓸쓸하니까 야, 저거 불 켜서 뭐해? 이런 의미가 되겠네. 오르며 날이며 헤매며 다니니 적은덧 역진하여. 적은덧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본자. 꿈. 갈등의 일시적 해소죠. 꿈속에서 님을 만나. 그런데
역시 갈등 정서. 그런데 정서가 더 심화됩니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에이씨. 정서가 심화.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자, 옷 같은 얼굴. 자, 요거는 님과 함께 있을 때죠. 님과 함께 있을 때. 반이나마 늙었구나. 자, 반이나마 늙었다. 얘는 꿈속의 님이죠. 이것도 구분해줘야 돼.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 실컷 사래고자 하니. 사래다. 자, 이 사래다는 말은 아래다보다 더 높은 말이야. 아래다보다 높은 말. 그래서 말한다는 뜻이야. 높은 사람한테 말할 때 아래다, 임금님께 아래 이런 말 쓰죠. 사래다는 더 높은 말이야.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오련된 개성에 오련된 방정맞은 개성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꼬끼요 한 거야. 자, 그럼 이때 오전된 개성도 방해물이죠. 방해물 5개 있네요. 산에 구름과 안개, 물가는 바람과 물결, 그다음에 집에서는 개성, 닭소리.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 날 따를 뿐이로다. 자, 여기서는 자기 연민이죠.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가 이제 썰을 풀어놓은 거야. 그러면 이때 나골의 의미는 뭐냐면 소극적 태도다. 왜 소극적 태도냐? 다가갈 수 없고 바라보기만 하니까. 그래서 감녀가 다시 위로를 해줘요. 감녀의 위로.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자, 그럼 구준비는 어떤 적극적 태도죠?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골이 된다고 하니까 구준비나 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주인공은 을려고 감녀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저 가는 저 각시 본도 또한데 하늘 위 백옥경을 어찌하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굴 보러 가시는가? 이제 을려. 와,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봐.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사랑함직하지만 어든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탓할까?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다. 운명이다. 여기까지 서사. 자, 감녀의 위로 그렇게 생각마. 자, 을려의 폭풍 썰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시 적이 몇 날일까? 춘한 고열 봄추위의 괴로운 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가을 해와 겨울 하늘은 누가 모시는가? 죽저반 조성매 예전과 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님에 대한 걱정 염려. 님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까?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했는데 바람과 물결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공은 어디 가고 비인배만 걸렸나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처마의 찬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다니니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옷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사려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묻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오전된 개성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아 헛일이다. 이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 따를 뿐이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감녀가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부분. 각시님 다름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질문 없니? 자 문제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비장한 어조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이제 정서의 정과정이었죠. 이때 비장한 어조, 비장한 뭐냐면 슬프다는 얘기야. 슬픈 어조. 2번. 나는 가와 달리 대화 형식을 취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맞네. 그쵸? 나 가사 우리가 방금 봤던 성민곡은 감녀와 을려의 대화 형태로 되어 있다. 우진아 졸려? 정신 차려. 자 3번. 가나는 모두 사음부 율격을 바탕으로 리듬감 자아낸다. 나만 해당이 있고요. 가나는 모두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음이 강화 이런 거 없고, 가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죠. 정서 부각이지. 따라서 1번의 답 2번. 자 문제 2번입니다. 보기는 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조하여 가의 식구에 대해 탐구하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서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동네로 귀향을 가게 되자 의종은 조정의 뜻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보내나 귀향을 가 있으면 머지않아 부르겠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정서는 유배지에 가서 임금이 자신을 불러줄 것을 기다리며 살았으나 2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다. 이에 정서는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하고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밝히기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19. 그리워하며 우니. 의미.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해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받고. 산 접동새나 이스타요이다. 억울하게 유배를 화자의 슬픔이 자연물의 감정이 그렇고. 넋이라도 님과 함께 여자라. 소망의 좌절로 인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다른 대상의 전이 아니죠. 여기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지, 그치? 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소망.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셨으니까 20년이 지났음에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임금에 대한 서운한 마음 받고, 도람도드샤 개우소서 임금을 가까이서 모으고 싶다는 바람 맞죠? 아닌 건 3번. 자 문맥음이 파악하기가 있었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계시는 공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강조하는 시건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기억 부분 보자. 천상 백옥경, 임금 계신 곳이죠. 어찌야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굴 보러 가시는가. 시간적 배경도 나와 있다. 그러면 1번 맞는 설명이 되겠다. 2번. 임과 이별한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임과 이별을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한 태도. 왠지 맞을 것 같아요. 니은 확인해보면 어딨어?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탓하랴. 서로 풀어내니 조물의 탓이로다. 이 조물의 탓은 운명 맞고 맞는 설명. 3번. 임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처제에 대한 화제의 탄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간절한 태도. 디귿. 님의 소식은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을까. 맞네. 자 4번. 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방황하고 있는 화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경을 통해 풍경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부각한다. 이 바닷가 물가인가?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니. 그치? 이때 백길은 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되겠고, 바람과 물결 어떻게 된 것인가? 사공 어디 가고 비인배만 걸렸다니. 객관적 상관물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5번. 꿈과 현실의 상황을 대비하여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절망적인 심장을 드러낸다. 미음.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사려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이 늘었자며 정을 못 다여 목조차 메이니. 자, 꿈과 현실 대비 없죠? 그리고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언어찌 깨었는가. 자, 자연물이 이제 닭소리인데 닭소리에 의탁해서 절망적인 심정을 나타냈다. 자연물에 의탁한 게 아닙니다. 의탁은 기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닭소리는 방해물이지, 방해물. 답 5번. A와 B의 시적 의미. A는 어딨나? 단월효성. 그 단월효성이 뭐예요?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절대자. 이렇게 가면 되겠고. B. B 어딨지? 나골. 예. 소극적 태도. 화자의 소극적 태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A는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절대자. 지원아 써야지. 멍 때리지 마. B는 B 뭐였더라? 나골이었네요. 그쵸? 화자의 소극적 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질문하시오. 없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